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옆 사람한테 먹고 싶은 거 먹으라며 결정을 넘겨버리신 적 있으신가요? 점원 앞에서 그냥 추천해주세요 라며 슬쩍 밀어두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러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라는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에 또 한 번 남습니다. 그런데 그 멈춤은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결함도 아니었습니다. 사람의 뇌는 사소한 결정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이유와 그 멈춤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혹시 메뉴판 앞에서 한참 머무르신 그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? 라고 자책하고 계셨나요? 어떤 분은 의지가 약해서, 어떤 분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, 또 어떤 분은 그냥 나는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라서 라고 스스로에게 라벨을 붙여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잠깐 그 라벨을 옆에 내려놓고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. 그 말들은 사실 멈춤의 원인이 아니라 멈추는 모습에 우리가 나중에 붙여둔 이름일 뿐이었습니다. 메뉴판 앞에서 한참 머무는 모습이 먼저 있었고 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의지가 약하다는 말이 따라온 것이지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. 원인과 결과가 살짝 뒤바뀐 채로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지요. 그리고 그 라벨이 한 번 붙고 나면 같은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자책이 한 번씩 더 얹히곤 합니다. 게다가 결정 앞에서 멈추는 그 모습은 일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음식과 관련된 결정만도 약 200번을 한다고 합니다. 무엇을 먹을지, 얼마나 먹을지, 지금 먹을지, 조금 뒤에 먹을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뇌는 이미 수백 번의 갈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. 거기에 옷, 일정, 메시지 답장, 장바구니 같은 결정까지 더해지면 그 숫자는 더 커집니다. 그러니까 결정 앞에서 잠깐 멈춰서는 일은 결함이 있는 몇 사람만의 증상이 아니라 사람의 뇌가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부담의 한 장면에 가까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사람의 뇌는 이렇게 사소한 결정 앞에서까지 멈춰서는 걸까요?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. 사람의 뇌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.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불어납니다. 두 개의 후보를 비교할 때 머리가 처리하는 항목과 10개의 후보를 비교할 때 처리하는 항목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. 한 식료품점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이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. 진열대 위에 잼을 24종 늘어놓은 날과 같은 자리에 6종만 올려둔 날을 비교한 실험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든 쪽은 24종이 놓인 진열대였습니다. 그런데 정작 한 병을 들고 계산대로 향한 비율은 6종만 놓였을 때가 훨씬 높았습니다. 실제로 한 병을 사가는 비율의 차이는 약 1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. 더 많은 선택지가 더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셈입니다. 여러분의 뇌도 다르지 않습니다. 후보가 많아지고 비교할 항목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뇌는 결정하는 쪽이 아니라 멈추는 쪽을 고릅니다. 더 알아보고 싶고 더 비교해보고 싶고 그러다 결국 창을 닫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뇌는 멈춥니다. 그건 결함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진 뇌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입니다. 그런데 같은 메뉴판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고 가볍게 정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먹고 싶은 거 먹으라며 결정을 옆으로 넘겨버립니다.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같은 메뉴판, 같은 글자, 같은 가격표 앞인데도 그렇습니다. 이 차이는 결정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. 어떤 기준에서 멈추느냐의 결, 그러니까 결정의 결이 사람마다 다른 것뿐입니다.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뉩니다. 첫 번째 결은 충분히 좋으면 멈추는 결입니다. 자기 안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선이 있고 그 선이 충족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.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선택이 충분하면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. 두 번째 결은 최선을 찾으려는 결입니다. 가능한 선택지를 끝까지 비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.
옷가게에서 한 벌만 입어보고 사는 사람이 첫 번째 결이라면 5벌을 입어보고도 마지막에 한 벌을 더 가져와 보는 사람이 두 번째 결입니다. 메뉴판을 한 번 훑고 정하는 분과 페이지를 2번, 3번 다시 넘기시는 분의 차이도 같은 결의 차이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옳은 결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두 결 다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. 더 깊이 비교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분도 많습니다. 다만 한 가지, 한 심리학 연구가 두 결을 가진 사람들을 오래 추적해 보았더니 결정 후의 마음 상태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같은 결과를 손에 쥐고도 두 번째 결을 가진 분들이 더 좋은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여감을 더 자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학자는 충분히 좋음에서 멈추는 것이 사실은 더 똑똑한 결정 방식이라는 통찰을 오래전에 남겼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?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. 다만 자기 결을 한번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메뉴판 앞에서 멈춰선 자신을 왜 또 이러지 대신 나는 이런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. 어떤 결을 가졌든 간에 모든 결정에서 똑같이 멈추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. 같은 사람이 일상의 어떤 결정은 금세 정하면서도 다른 결정 앞에서는 한참을 못 떠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건 결만이 아닙니다.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가 함께 작동합니다.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나 정체성이 걸린 결정일수록 뇌는 더 오래 머무릅니다. 누구를 곁에 두며 살 것인지,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같은 큰 결정 앞에서는 평소 빠른 사람도 한참 멈추게 됩니다. 그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자신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뇌가 알기 때문입니다. 한 성격 심리학자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. 사람의 성향은 고정된 무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. 어떤 자리에서는 단호하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는 한참을 망설이는 게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에 한 기업가가 제안한 단순한 구분이 도움이 됩니다. 결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.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오기 어려운 결정과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결정. 우리가 한참 멈추는 결정 가운데 많은 부분은 사실 두 번째 종류, 되돌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. 그러니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는 한 줄짜리 라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.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. 나는 어떤 종류의 결정에서 한참 멈추는 사람이다. 이 한 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. 그렇다면 결정 앞에서 한참 멈추는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 가면 좋을까요? 어쩌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건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멈춰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정 앞에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은 결함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. 사람의 뇌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더해 어떤 결에서 멈추는지 또 그 결정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멈춤의 길이는 다르게 흐릅니다. 임상적으로도 사소한 결정에 자주 멈춰서는 분들에게서 자기 자책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관찰이 있습니다. 멈춤 자체보다 멈춰있는 자신을 또 이러네 라며 몰아붙이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큰 피로의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부드럽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결정 앞에서 마음이 멈추기 시작했다고 느껴지면 한 번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.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인가? 아니면 한 번뿐인 결정인가? 한 기업가가 회사 안의 결정을 두 종류로 나누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. 들어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문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올 수 없는 문이 있다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결정은 사실 되돌아 나올 수 있는 문 쪽에 가깝다고 했습니다. 오늘 저녁 메뉴, 장바구니 안에 물건, 보낼까 말까 한참 망설이던 메시지의 표현. 이런 결정들은 대체로 되돌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.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메뉴를 고르면 되고 산 물건이 별로면 다음번에는 사지 않으면 됩니다.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결정 앞에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끝까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충분히 조은해서 한번 멈춰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반대로 직장이나 큰 계약처럼 한 번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 앞에서라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머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. 결정의 모든 순간이 똑같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한 번만 알아채면 같은 메뉴판 앞에서도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. 혹은 시간은 그대로지만 그 시간 위에 얹혀있던 자책이 한 겹 옅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어느 쪽이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.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그 순간이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이 우유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사람의 뇌가 사소한 결정에도 정직하게 머무르는 시간일 뿐이고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릅니다. 다음의 결정 앞에서 다시 멈추게 되거든 자책 대신 이건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인가 한 번만 부드럽게 물어봐 주세요.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